예. 8개월 만에 3억. 누군지 아시겠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조금 전에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저희가 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조금이나마 부족하게 알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침착하고 차분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 중간에 사고 팔아서 이익을 남긴 적도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컴퍼니 주식만 하더라도 불과 8개월 만에 300%의 시세 차익을 보는 사실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십니까? 차라리 헌법재판관 하지 마시고 주식 투자해서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투자가 되실 생각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중에 주식 투기를 해서 돈을 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오디안티 클로러치, ESK, 알파 웨이트, 알파 칩스, 디스마트 글로벌. 주식꾼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주식이에요. 제가 주식 투자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남편이 변호사가 되고 급여가 늘었는데 제가 전부 다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데 썼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후보자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다. 현금 자산의 90%가 넘는 금액 15억을 주식에 투자했다. 이것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그렇게 이익을 남기면 뭔가 내부 정보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이라는 것은 일반 변호사의 도덕성보다는 훨씬 높고 어려운 것이구나. 제가 저 자신을 굉장히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구나. 네, 주식 투자 논란의 장본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저희 뉴스특급 시작하기 1시간 30여 분 전에 돌연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본인의 이 사퇴의 변, 자진 사퇴의 변을 쭉 보니까 글쎄 조금 더 짚어볼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글쎄 말이에요. 또 한 번의 인사 참사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유정 그 후보자가 사실 이제 그 처음에 발탁될 때만 하더라도, 지명될 하더라도, 당시 사실은 주식 관계와 관련해서 이 주식을 조금 할 줄 아시는 분들은 이걸 보면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깝습니다. 이게 수익이 1년에 거의 한 12억 정도 수익이 난다는 것은 이거는요, 하루 종일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단타 매매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단타라는 게 사실 데이 트레이딩, 매일매일 이렇게 주식을 뺐다 넣었다 하는데, 사실 개미들 같은 경우는 저런 수익 얻기가 거의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저 아마 책을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베스트셀러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하루 종일 본인도 그 이야기를 인정을 했어요. 사실 모바일로 계속 주식 투자를 한다고. 우리가 이정미 소장 보셨죠? 예. 헌법재판관 하면 정말 자기 머리 하나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머리 롤을 꽂고 정말 그 창피함을 무릅쓰고 출근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주식 많이 투자하는 분이 헌법재판관 어떻게 하십니까? 자, 그런 면을 보죠. 처음부터 좀 이게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예. 결국 또 한 번의 참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 지금 본인께서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자진 사퇴한다라고 얘기했지만 또 일각에서는 금감원에서 의혹에 대해 조사를 들어가니 또 한 발 물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금감원에서는 스스로 조사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진정이나 고발이 있으면 조사하겠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근데 원래 금감원은 알아서 이 정도 되면 조사해야 됩니다. 왜 꼭 고발이나 진정이 들어와야만 조사를 하는지 그렇게 수동적인 모습 보이면 오히려 더 그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이나 고발이 없더라도 조사를 하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적 의혹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진 지금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금감원은 쭉 조사를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 그게 당연한 금감원의 역할 아닙니까? 자기 역할을 방기하면 그게 기관으로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신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데 지금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조사를 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물론 조사를 해서 그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오면은 또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느낌으로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 것 같다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래서 자관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거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고수익을 올리게 된 데는 정말 그냥 그야말로 일반적 감각만 가지고 그렇게 주식 투자를 잘 했겠느냐.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떤 내부 정보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만약에 내부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은 그것은 개미들의 수많은 눈물 위에 핀 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백 변호사님. 근데 저 오늘 사퇴 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유정 후보자의 말 한번 다시 볼게요. 뭐 밑에 부분이야 본인의 이제 감정을 표현한 거긴 합니다만 여전히 본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주식이 신이죠. 이게 왜냐면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주식이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근데 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변호사를 하면서 그 법인에서 이 관련된 일을 자문을 하면서 상장이 되지 않은 데 돈을 투자해서 상장을 시키고 상장에 대해서 제일 고점에서 팔았어요. 이거는 신이에요. 이걸 정말 다 예측을 했다면 그렇기 말씀 때문에 끊어 죄송합니다. 주식 투자할 때 상장되지 않은 걸 사는 사람은 거의 없죠. 정신 나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근데 그거를 해서 사서 상장이 되고 상장이 돼서 제일 고점에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10억 이상의 돈을 벌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만 제가 이 네티즌 댓글을 보고 좀 많이 웃었던 게 이분은 헌법재판소를 상장시키려고 들어가시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정도로 국민들한테 사실 불신과 신임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사실 저는 이게 지금 이 주식도 주식이지만 누군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 선언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일단 이유정 후보자 같은 경우 억울하다고 하시지만 금감원 조사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이 변호사님 만약 그렇다면 뭐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의혹이 금감원 조사 결과 밝혀진다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받게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증권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 내부 정보가 온다 그러면은 그 내추럴 엔도텍 회사 내에 어떤 그 특별 관계인이나 그 내부 사람이 정보를 줬다는 게 되는 건데 그거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추럴 엔도텍 회사와도 이제 신뢰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 정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이제 그 내추럴 엔도텍에서 법무법인 1에다가 지금 그러니까 이 이유정 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1에 그 사건을 의뢰한 적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을 맡아서 했던 변호사가 그 회사의 어떤 사정을 알고 그런 걸 같이 동료 변호사에게 뭐 얘기를 해줘서 이거는 뭐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이 회사가 앞으로 전망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샀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도 변호사의 도덕성과도 좀 경계선에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 엉뚱한 분을 끌어들여 죄송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이 그 소액 주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삼성 주식을 살 때 이게 앞으로 소액 주주 활동을 하면서 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이 주식을 사놔라 그래서 유시민 지금은 작가가 되나요? 유시민 작가가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몇 주 못 샀는데 장하성 실장은 돈이 많아서 그때 좀 많이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50몇 억의 그 자산으로 불렸다는 건데 저는 그것 또한 그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분에게 그게 적절한가? 그러니까 이 이유정 변호사가 아무리 불법적인 내부 정보에 의한 그 거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매매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로서의 어떤 그 직업적 윤리 문제도 좀 따져봐야 된다 봅니다. 장하성 실장 갑자기 이 방송 보시다가 깜짝 놀라시겠어요. 8개월 만에 3억입니다. 뭐 더 수치로 보면 더 많을 수 있고요. 유정 버핏이라는 오명까지 씌워졌던 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를 하긴 했는데 이현정 의원님, 뭐 청와대는 조금 전에 사퇴를 존중한다 이런 입장, 뭐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이 청와대가 사실은 뭐 기회 말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촛불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즉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입니까? 전직 대통령을 탄핵을 한 그런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그만큼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하고 공정성이 가장 우선인 곳이 바로 헌법재판소죠. 그러면 사전에 검증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검증을 했는데 자, 저만 보더라도 특정 매번 대통령 때마다 노무현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지지 선언을 했어요.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본인의 재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남편이 사실은 판사를 하다가 바로 이제 퇴임을 하면서 첫 번째 법무법인에서 한 1년에 6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게 정관예우 논란도 있었거든요. 자녀가 지금 외국에 유학 가 있는데 그 자녀한테 6개의 계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실들을
당연히 청와대 민정에서 걸렀겠죠. 그러면 그 걸른 상황에서 이 사람은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괜찮겠구나라고 판단한 사람이 저는 누구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가 한참 높아졌는데 그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물을 헌법재판소 후보자로 미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저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인사 참사가 벌써 한 5명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책임 안 지죠? 도대체 그럼 이런 인사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정말 조국 수석이든 조현옥 수석이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허 교수님, 저희가 이런 문제가 정권 초반에 날 때는 너무 시스템이 구축되는데 좀 급박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좀 봐주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넘어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 핑계는 좀 안 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100일이 지났고 이제 시스템 다 갖춰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잘 안 되면은 그때는 이제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죠. 그리고 초기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분들은 누구나 사람은 뭐 문제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문제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또 그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능력이라든지 또 인품에 대한 평판 이런 게 더 좋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장관 인사의 추천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검증 부분에서 잘못됐는지 아니면 둘 다 잘못인지 어느 쪽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느 한 곳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사가 만사라지만 이런 인사 반복되다 보니까 정말 망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지율이 한 3% 빠졌는데 대통령 지지율이요. 뭐 그것이 뭐 북한의 미사일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인사 때문일 수도 있고 계란 문제일 수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복합되니까 이제 지지율 일부가 빠졌다고 저는 보이고요. 다만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책임의 문제도 책임의 문제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럼 다시 와서 이 역할을 맡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반복 안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렇게 볼 때 청와대 추천과 검증팀 내부에 저는 이게 모의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뭐 누구는 언론사의 역할도 맡고 누구는 야당위원회 역할을 맡아서 모의 청문회라도 해서 사전에 충분히 걸르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